미군 24사단의 지연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함락되고 유엔군의 참전이 결정되자 보통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라고 하는데 원명은 태스크포스 스미스였습니다. 일단 대전으로 가라. 거기서 상황을 파악하고 최대한 북쪽으로 가서 북한군을 저지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북한군 최정예라고 하는 4사단이었습니다. 무려 22발을 발사했지만 T-34 전차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북한군 전차는 보병의 엄호 없이 단독으로 질주를 감행합니다. 무반동포, 배고리포에 두드려 맞았는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진격을 했어요. 그러자 공포에 질린 포병 병사들이 상당히 도주했습니다. 전차들은 이상하게 포병대조차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진격해서 오산 시내로 진입합니다. 물론 이 통신은 전차 부대가 절단을 했고 미군은 박격포와 기관총으로 십자포화로 공격을 하죠. 북한군 포병대도 맹렬한 포격을 가하기 시작했죠. 3면으로 포위망이 완성되고 북한군이 총공세를 취하려고 하자 스미스 중령은 이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라고 마지막 남은 후퇴로가 끊기기 전에 부대를 철수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이때가 14시 30분, 전투가 시작된 지 4시간이 경과되었어요. 이때는 탄약도 거의 바닥이 났다고 합니다. 중대별로 서로 엄호하면서 교대로 철수를 시도했는데 이미 북한군 기관총 사기에 노출되어 있었고요. 포병 지원도 없는 상황이라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부대원 상당수가 지리멸렬하게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병사들을 모아보니까 철모 집어 던지고 군화도 다 풀어버리고 이런 병사도 많았다고 합니다. 뭘 군화까지 벗냐 그러는데 이게 논바닥에 들어가니까 그게 찰흙이라고, 이게 신발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그냥 군화까지 벗어버리고 이제 뛴 거죠. 가장 망신스러웠던 것은 부상자들을 버리고 왔다는 겁니다. 차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냥 뛰었죠. 마지막으로 철수했던 부대가 B중대의 2소대인데 이렇게 하나씩 서로 엄호하면서 빠지는데 B소대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다가 남은 부상자 애들한테는 소대장이 수류탄을 주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떠나왔다고 합니다. 이 소대는 겨우 13명만 생존해서 빠져나왔습니다. 북한군은 42명이 전사하고 8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승리하기는 했지만 가진 화력이나 전차 등등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안 나와도 되는 희생이었죠. 그러니까 북한군도 전투를 잘한 건 아니에요. 특히 처음에 전차 부대가 이렇게 진격할 때 보병 엄호도 없이 그냥 가면서 전차에 보병 2~3명이 타고 있는 걸 미군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52포병대에서 그쪽을 공격해서 보병을 사살하는데 아마도 그중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 부사단장이었던 안동수 대자, 우리식으로 라면 대령인데 그 사람이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군도 너무 방심하고 기본을 안 지켰던 것이 이 정도 피해를 입게 됐던 것이죠. 스미스 부대는 180여 명이 사상하거나 포로가 됩니다. 북한군은 포로나 부상자 일부를 사살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북한군 방송에서는 72명의 포로를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포로 수가 좀 많아서 진짜인지는 좀 모르겠어요. 이 부대 부상자나 포로가 되었던 사람 중에는 생존자가 별로 없어서 그들의 얘기를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미령 전투는 세계 최강이라던 미군의 참혹하고 망신스러운 패배로 끝납니다. 중미령에 왔습니다. 그래도 여기 와서 보면은 왜 여기서 진지를 설치하고 싸웠는지 볼 수가 있고, 이 앞쪽으로 보면은 이제 도로가 옛날에는 이게 아마 트럭 2대 간신히 비켜나가는 그런 1차선 도로였을 텐데 지금 이제 왕복 6차선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보면은 저 앞에 벌판 쪽이 완전히 보이고 도로로 접근하는 쪽을 완전히 제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쪽 앞에 있던 언덕에서는 또 저 반대편하고 이쪽 반대편 사면을 제압하고, 그리고 저쪽으로 또 철도가 있어가지고 그쪽도 보고, 아무튼 그래서 여기 오면은 그래도 절반은 남아있어요. 저 산 위에 이렇게 병사들이 올라가는 모습 이런 것들 만들어 놓은 걸 보면 그래도 어쨌든 그 당시 분위기를 재현하려고 노력한 거는 다른 데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게 앞으로는 제발 좀 안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그래도 70점은 줄 만큼 했지만 그래도 이런데 참호도 보존하고 이런 게 훨씬 낫고, 기념관은 좀 딴 데다 세워도 되잖아요. 지금이야 여기가 건물이 가득하지만 여기 빈 데도 많았는데, 여기는 구비가 있던 지역인데 여기 와서 보면은 이제 전적지 모습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돌로 쌓아 보이는 게 옛날 비인데 요 자리가 제대로 전적지 지역인 것 같습니다. 지형을 보면 뒤쪽 언덕을 끼고 6, 7분 능선쯤에 배치를 하고, 지금 나무에 좀 가리긴 하지만 워낙 건물들도 많이 서고 저 아래쪽으로 넓게 시야가 뚫리죠. 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2025년에 시행하는 강좌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한국사 영상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25년부터 한국사 강좌 영상 강연을 두 가지로 나눠서 시행하는데요. 첫 번째가 멤버십 대상 강좌, 그 다음에 전체 오픈 강좌입니다. 일단은 1월부터 멤버십 강좌부터 라이브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공개 영상은 차후로 조금씩 만들 예정입니다.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한국사를 간행할 예정인데요. 전체 공개 영상은 이 한국사 집필 계획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멤버십용 한국사 강좌는 1월부터 시행하는데 월 2회 정도 토요일에 라이브로 진행하고 영상 공개는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기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프라인 공개 강연을 시작합니다. 오프라인 공개 강연을 시행합니다. 매월 2회 정도 수요일 저녁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제는 역사, 경제, 인문학, 교육, 다양한 주제, 가능한 쉽고 대중적인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 주변에 아는 분들 초빙해서 독자들과의 만남, 이런 시간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사례를 말씀드리면 1월 강연은 우리가 주제를 정했는데요. 첫 번째 강연은 조영승 박사님, 경제학 박사가 알려주는 비트코인 10억 가는 이유. 이 강좌는 초보자를 위해서 코인의 개념이라든가 계좌 개설 등 기초적인 교육도 같이 진행하시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강연은 제가 합니다.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지은 이유는. 삼국사기만 나오면 이제 논란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주제가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잘못된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강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 신청 공지는 이제 별도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이제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년에 진행했던 고전 아카데미는 24년에 이어서 25년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25년부터 우리가 크게 중요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역시 해외 답사, 국내 답사입니다. 2월에 일본 오사카 3박 4일, 도쿄 3박 4일 답사를 진행합니다. 현재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12월 18일까지 마감으로 했는데 일단 출발은 확정됐고 아직 여유가 있어서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그 영상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 답사는 4월에 진행합니다. 12월 26일부터 접수 링크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9월과 10월에는 튀르키예 답사입니다. 신청 접수일은 추후에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25년에 기획하는 우리의 새로운 사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중미령 전투를 이야기할 때 보통 미군의 문제, 이때의 문제를 두 가지로 지적합니다. 첫째, 일본에 주둔했던 미군의 군기나 훈련 상태가 형편없었다. 미군은 2차 세계대전에서 승전하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라고 자부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장교나 부사관 중에는 참전 용사들이 꽤 많았긴 했어요. 하지만 일반 사병은 이미 이때 다 교체가 됐죠. 이때 입대한 병사들은 전쟁 중에 입대한 사병들하고는 애초에 정신 상태가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미군들이 그 증언들을 보면 전쟁터에서 살아온 5년 이상 싸웠잖아요. 장교들이 보니까 이건 정말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전 세계에 이때 주둔하고 있는 미군 중에서도 가장 빠진 군대가 이 주일 미군이었어요. 당시 메가더는 사실상 일본의 대통령, 절반 대통령 정도였습니다. 점령군 사령관이 돼서 일본의 헌법을 개정했고 전후 일본의 재건 정책에도 상당히 관여를 했죠. 메가더 부인은 당시 여성단체에 나가서 여성 계몽운동에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메가더는 이 냉전시대의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조로 볼 때 일본이 미군의 중요한 동맹이다, 이런 거는 참 대단한 것 같아. 바로 엊그제까지 싸웠는데 지금 중요한 건 어제가 아니라 내일이다. 그런데 소련, 중국 이렇게 있으니까 일본이야말로 미군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동북아의 전진 기지다라고 생각을 또 바꾼 거죠.
거기다 대고 니네들이 옛날에 일본하고 그랬다가 배신당하지 않았냐, 태평양 정세에 니네가 죽은 애가 얼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여간 그런 거는 대단해요. 그래서 일본을 적이 아니라 동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일본이 항복한 직후에 바로 나온 미국의 정책이었고, 특히 메가더가 거기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깨진 일본 뭐 겁날 게 뭐 있냐. 그래서 가능하면 일본의 자존심을 거느리지 말아야 된다. 이게 동양인들이 또 이게 자존심 대단하잖아. 그래서 일본을 다시 미국의 동맹으로 만들려면 이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래서 미군이 주둔하고는 있지만 주일 미군의 기동훈련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부대는 주둔하고 있는데 괜히 병사들이 행진하고 막 이래가지고 일본군의 그 패배감을 자극하지 말자라는 거였죠. 그리고 사실 이건 일본 정계에서도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일본 주일 미군은 전 세계 미군 중에서 가장 행복한 군대가 됐죠. 서양 사람들이 좀 이렇게 동양에 대한 좀 환상이 있잖아요. 거기다 뭐 일본의 게이샤 뭐 어쩌고 하니까 당시 그 근무 선호지 1등이 유럽이 아니라, 유럽은 이때 뭐 폐허가 돼가지고 엉망이니까 일본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뭐 여기 와서 뭐 군복에 바지에 주름 이렇게 군복 다려서 바지에 주름 세우고 도쿄 시내에 나가서 데이트하고, 이게 모든 병사들의 꿈이어가지고 이게 부대를 지방에 주둔시켜 놓으면 난리가 났다고 그러다고, 어떻게든 도시에 간다고 뭐 이렇게 되니까 하여간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한국전쟁 나기 직전에 워커 장군이 8군 사령관으로 부임하면서 군대가 이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훈련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동훈련은 대대급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대대 단위의 훈련만 간신히 시행하던 상황이었고, 24사단 같은 경우는 제대로 훈련이 안 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돼서 간신히 훈련을 시행하는 상황이었지만 아직 제대로 훈련도 안 되고 뭐 하여간 뭐 전쟁 준비는 전혀 택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아이러니인데, 과거에 맥아더는 참모총장 시절에 루즈벨트, 그 성격 센 루즈벨트하고 싸워요. 그 군비 축소제가 안 된다고, 군대란 항상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고 싸우다가 해임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맥아더 하면 평생 정치에 희생당한 군인으로 이미지가 딱 각인이 되어 있는데, 뭐 그것도 사실 맞는 말인데, 하필 이 전후 일본에서 맥아더 휘하의 미군이 정치 논리에 지배되고 있었던 거죠. 이런 걸 보면 참 이걸 뭐 아이러니라고 해야 될지, 뭐 사람 입장이 바뀌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할지, 하여간 맥아더가 맥아더스럽지 않게 살았던 이 순간 덕분에 한국전쟁이 더 묘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좌우간 이렇게 주일 미군이 엉망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큐슈의 24사단은 일본 주둔한 4개 사단 중에서도 최약체였다고 해요. 왜? 도쿄에서 가장 멀잖아. 그래서 뭐 훈련도 제대로 안 되고 장비, 보급도 엉망이고 전투력이 기준치의 40%도 안 됐다고 그래요. 이런 부대를 오직 한국에서 제일 가깝다는 이유로 제일 먼저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통째로 가는 게 시간 없다고 그래서 스미스 특임 부대를 선발대로 파견하게 되죠. 이후에도 연대들을 축차로 투입해서 뭐 스미스 특임대뿐만 아니라 24사단이 이제 미군의 전쟁사에 상당한 오점을 남기게 되죠. 또 하나 미군이 참패했던 두 번째 이유로, 당시 미군 지휘관들이 인종차별적인 어떤 그런 편견 때문에 북한군을 만만하게 봤다. 이게 큰 실수였다고 비판합니다. 실제로 붙어보니까 북한군은 의외로 훈련이 잘 되어 있었어요. 반면에 스미스 부대뿐 아니라 24사단 사병들 중에는 총기분해조차 못하는 병사가 더 많았을 정도로 형편없었습니다. 스미스 부대도 전투하다가 그 스미스 중령이 뭐 총 고쳐주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처음 참전할 때는 북한군은 미군을 보기만 해도 도망칠 것이다. 혹은 미군이 참전했다는 소식만 들어도 도망갈 것이다. 아니면 한국군들이 또 이게 용기 백배서 잘 싸울 것이다. 그래서 스미스 특임부대 소수의 병력을 먼저 파견한 것도 어떻게든지 한국군 사이에 미군을 껴넣자. 그러면 한국군이 용기 백배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이런 뭐 급속 투입을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망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비판이 꼭 옳은 것일까? 미국에서 한국전쟁을 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의 대표적인 게 다른 나라의 내전에 쓸데없이 참전해서
애꿎은 미국 젊은이들만이 죽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정주의 정파들은 한국 전쟁의 원인은 절대로 뭐 냉전 이런 게 아니고 오직 한국인 간의 이데올로기, 체제를 둘러싼 내전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지지하는 저자들의 한국 전쟁사에서는 이제 어떤 미군의 뭐 이렇게 슬픈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미스 부대와 24사단의 파견 같은 경우는 준비도 안 된 부대를 전술적 판단도 없이 내보냈다. 북한을 인종차별적인 견해로 형편없이 얕봤다. 그리고 무리한 축차 투입을 했다. 뭐 이런 등등 이야기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워낙 얕봤기 때문에 스미스 부대뿐만 아니라 그 뒤에 24사단 연대들도 축차적으로 투입해서 분산시켰다가 뭐 엄청나게 깨졌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거는 거의 범죄 행위에 가깝다. 이렇게 준비 안 된 군대를 그렇게 흩어서 보내는 건 범죄 행위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글도 있습니다. 미국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우리 애꿎은 젊은이들이 준비 없이 가서 죽었다. 화날만 하죠. 그런데 이게 자국의 전쟁이었다면 비상 상황에서는 병력을 축차 투입이라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우리 그 개전 당일날 한국군을 의정부 쪽에 축차 투입했던 걸로 논란이 많은데 사실 축차 투입이 전쟁사에서 정설은 아니지만 급할 때는 또 할 수밖에 없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럼 의정부 전선의 축차 투입은 뭐냐? 이제 문제는 축차 투입을 해도 그게 제대로 했느냐? 이게 항상 논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차 투입 자체만 놓고 이건 범죄다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당시 북한군이 미군만 봐도 도망갈 것이다. 이건 뭐냐? 전쟁 나갈 때, 요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옛날 전쟁 나갈 때 저기 니네보다 훨씬 세다. 니들 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보내는 부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말을 안 해도 병사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증언들이 굉장히 많죠. 뭐 지형도 모르고 명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면 괜찮아. 쟤들 다 도망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 근데 그것도 꼭 진심이라고 봐야 되느냐라는 문제도 있어요. 원래 세상 모든 군대는 근거 없는 자신감과 확신으로 무장하고 나갑니다. 당시 메가더 사령부가 북한군을 얕보았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정말 그 정도로 끔찍하게 얕봤겠느냐. 실제로 그랬다면 뭐하러 이렇게 서둘러 병력을 투입합니까? 하다못해 뭐 부산 낙동강 부산 시내까지 진입을 했어도 천천히 보내면 되지. 이렇게 급하게 투입했다는 자체가 북한군의 어떤 전투력을 그렇게까지 만만하게 보지 않았다는 간접적인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미국인 입장에서는 화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이건 제 견해가 아니고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들이 이미 충분히 있는데요.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스미스 부대와 2사단의 축차 투입은 그야말로 병사들의 희생을 각오한 정말 냉혹한 전쟁에서 벌어지는 죽음의 선택, 죽음의 승부였다라는 거죠. 그들의 피와 희생으로 어떻게든 전선을 하루라도 지연시켜서 전체적인 반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는 노력이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겠지만 당시 미군도 전력이 부족하고 이미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봐야죠. 이런 희생을 각오한 전투를 벌인 것이 뭐 한국을 위해서겠느냐 아니면 뭐 미국의 세계 패권을 위해서겠냐 또 이런 논쟁이 나올 수가 있는데 뭐 오직 미국의 세계 패권을 위한 이기적인 전쟁이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독을 본 건 사실이니까 아무튼 어쨌든 전투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군이 희생을 각오하고 훈련과 준비 안 된 부대라도 투입해서 전선을 지연시키려고 해줬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야 고마운 일이죠. 사실 이때 스미스 부대의 축차 투입은 나중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일 형편없는 24사단을 제일 가깝다는 이유로 투입한 게 말이 되느냐. 그게 말이 되는 게 시간 때문이죠. 스미스 특임대와 포병대 540명을 수송기로 나르는데도 이틀이 걸렸어요. 그래서 소수부대라도 띄워서 보낸 겁니다. 정말로 이들의 지연작전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24사단 이야기, 북한 측 평가, 그리고 다음 주제인 낙동강 방어전에서 밝혀집니다. 2025년 저와 함께하는 해외 답사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2월에는 일본 간사이 도쿄, 4월에는 그리스, 9월에는 튀르키예 답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